이준석 후보가 지난번 금요일 날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주 전화를 한다. 협력을 하면 안 되겠느냐. 단일화 이야기도 하고. 제가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국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하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1번 계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2번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3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라. 4번 윤석열 대통령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 정도 조건이 전제되면 제가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단일 안 한다고 해도 권해볼 수가 있죠. 저희에게 반론 제기할 사람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냐고.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준석 후보가 저희 바로 요 자리에 지금 위원장 계시는 자리에 나와서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미국 하와이로 출국을 하셨는데 뭐 뒷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그 전에 한번 따로 뵀었어요. 뵀죠. 공항 출국하기 전에. 공항을 좀 뵀죠.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하면서 저에게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말씀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네. 대선 중간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좀 있다가 대선 중간에 좀 들어와서 본인을 지지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들이 소통하는 그 청년들과의 대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의외입니다. 뭐라 그러셨는데요? 자,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이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저기 후원회 팀들이 거기 지지선을 했던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랬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데 네. 딱 30년 전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으면 가슴 말이 안 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맞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 요 부분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 아하. 돌아온다. 그리고 네. 나는 국민의힘을 떠났다. 네. 그리고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오셔야죠. 그럼 한국 사람인데 들어오셔야죠. 이제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 저도 뭐 워딩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거를 그 유 기자님 말씀.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다. 그 정확한 표현이죠. 네. 저도 뭐 홍준표 시장께서 정계를 완전히 떠나서 뭐 미국 가서 이렇게 팜스프링에서 골프나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기에는 에너지도 많은 분이고 또 경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홍준표 시장님이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이재명 당선자가 돼 있겠죠. 대통령이죠, 바로.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협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오른쪽에서 땡겨서 중간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저도 살 만큼 산 사람 입장에서 그 선택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워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판 갈아엎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과연 정치판을 갈아엎을 의사가 있나요?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다 유리한 쪽으로 바꿔주는 의원들을 자 너네들 용도 폐기 이제 끝났어. 나 대통령 됐으니까 정치판 갈아엎자. 그러실까요? 저 워딩을 잘 보시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나기 전 일정 부분 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세대 교체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일단 뭐 정확하게는 뭐 명확하게 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서 원래 일단은 홍 지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어떤 워딩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이전에 들어오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보니까 또 모릅니다. 또 선거 이전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후보랑 이준석 같이 갈 후보 거예요. 지원이겠죠. 네. 예, 선거 이전에 들어온다 그러면 100% 이준석 후보랑 후보 같이 가는 거고요. 지원인데 예. 이준석 후보랑 저도 뭐 이렇게 거의 얼굴 볼 때가 없어요. 유세할 때만 얼굴 보는데 이 얘기를 그때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할 때 그랬어요. 오시면 그럼 바로 연합이다 그랬습니다.
네, 바로 연합일 텐데 일단은 오늘 글을 올린 거를 보면 대선 끝나고 들어오겠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좀 기다려 보겠다는 의사죠. 아마 뭐 저기 이준석 캠프에서 다른 저기 참모들이 열심히 컨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자세한 건 뭐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초기 여론조사가 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초기니까 여론조사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치는 아니죠. 좀 적게 나왔죠. 예. 좀 첫 여론조사에서 한 12~13%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8%라면 갤럽이 여론조사를 제일 엄격하게 하거든요. 엄격하게 하죠. 예, 제가 이제 신문 방송학 그 석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론조사라 그러면 다 액면들음이 있는데 엉터리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에게 질문했는데 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10만 명 질문해서 1000명 맞는다. 그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 뭐 유리하게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기본 5%가 안 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좀 낮은 거는 그 응답률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모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특정 회사를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갤럽 조사가 그걸 엄격하게 비교하더라고요. 첫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 질문해서 질문을 잘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보거든요. 네. 전화 면접을 하고 하는 거니까 8%면 좀 실망스러운 수치지만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 맨 처음에 동탄에서 시작했을 때가 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10몇 % 나왔었죠. 10몇몇 예, 10몇에 나왔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43%에서 이겼죠. 이게 된 거죠. 네. 그때는 선거 기간이 뭐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맞죠. 열흘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3주면 충분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보면 일단은 2위 싸움이 일단 우선이다. 먼저 일단 뭐 2등을 해야죠. 2등하고 어금버금 가끔 되거나 2등을 눌러야 그때는 뭐 국힘에서 자발적으로 단일화 얘기 나올 겁니다. 그거 단일화하는 건 후보 사퇴죠. 네. 만나서 지금 국힘이랑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계엄을 합리화한다. 이런 당이랑 만나서 단일화라는 것은 그건 이준석 후보 보고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일에 그런 식의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한다. 제가 말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제가 짓이라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예. 제일 불행한 건 본인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다음 국가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 그거를 싸고 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한 배를 타겠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 10시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입장 밝혔고요. 사죄가 아니라 비판하고 당에서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 1번으로 국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든 뭐든 그다음 얘기도 가능하겠죠. 네, 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야기를 했고요. 탈당과 관련해서는 탈당이 아니라 제명이라니까요. 탈당과 관련해서는 윤이 본인이 판단할 문제, 후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부적절하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다며요. 이 그럼 부분은- 옆에 있는 그 35살 김용태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름만 비대위원이고 얼굴만 갖다 빌려준 건데 그럼 지시를 해야죠. 제명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존 입장을 그냥 그대로 고수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단일을 합니까? 이기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입장을 그냥 그대로 고수한 상황이고요. 자, 그 때문에 공은 다시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상황인데 이번 선거가 벌어지게 된 이 불행한 사태의 원인 초래자한테 이런 걸 갖고 공을 주고받고 할 만큼 지금 국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열심히 뛰어봐야 2등 확정이에요. 아무리 표를 얻어봐야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에 반론 제기할 사람 있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왜? 아니 그렇지 않냐고. 제가 김문수 후보를 그분이 인간성이라든지 그분이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이는 정책 그 결정 사항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분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YS대 정계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신선함이 1%라도 남아 있으면 이번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저런 애매모호한 선택을 한다. 결국은 뭐냐면 탄핵 세력에게 지금 발목이 잡혀서 운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털어내지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운동을 했던 그런 결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연세가 들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 조금 안 되는 상황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단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자세한 여론조사 수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되는데요. 대충 추세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25에서 40%가 안 되고 한 8, 9%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는 6에서 10% 사이를 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초반이죠 지금. 이때 그리고 일단 토론회가 지금 한 3번 정도 있고요. 뭐 토론회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해서 한 7번 한다. 그럼 뭐 선거 뭐 저 같은 사람 나가서 무대차에 올라가 가지고 목소리 쉬어가면서 할 얘기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3번의 토론회에는 일절 토론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겠죠. 해봐야 뭐 깨질 일만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45%에서 표가 고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고정되어 있다.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김문수 후보 30%에 고정돼 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퍼센트에서 5 내지 7% 뺏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가 있는 그 표를 다 갖고 와야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4대 4대 2. 4대 4대 2.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4에 조금 이길 만큼의 4. 4. 이재명 후보 떨어질 만큼의 4에서 마이너스. 김문수 후보는 한 20% 탄핵이나 부정선거론이나 뭐 계엄령 찬성, 뭐 탄핵 반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적인 사람 20%는 뭐 저희들도 설득 불가능하다 포기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 금요일 날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주 전화를 한다. 안 하겠습니까? 자주 전화를 한다. 그분들은 다음 선거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주 전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좀 협력을 하면 안 되겠느냐부터 해서 단일화 이야기도 하고 또 협력을 좀 같이 해달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 자꾸 계속 공식적인 입장은 단일화는 없다 이겁니다. 단일화는 없다.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지금 보수 진영에 계신 보수를 지지하는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이야기해. 저는 참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그렇게 악마화해서 절대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0에서 45%의 지지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악마를 지지하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있는 분이고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왼쪽 성향, 좌파적인 성향, 그런 성향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법제도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로 엮여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싸움이 1대1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국힘이 해야 될 거 1번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무조건 그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말 것. 2번 계엄에 대해서 사죄가 아니라 무릎 꿇고 다 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은 투표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투표 왜 하십니까? 우리는 부정선거 같은 거는 헛소리 안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부정선거론 조달하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전제 조건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어정쩡하게 부정선거 우리가 지면 부정선거 우리가 이기면 부정선거 없으면 더 크게 이겼다. 이딴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단일화를 얘기를 하겠냐고.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조작해가지고 내쫓았던 거에 대해서 그건 개인사기 때문에 사가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그 뭔 소용 정치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건 개인사기 때문에 저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개혁신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국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하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1번 계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2번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3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해라. 다음 4번 윤석열 대통령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 정도 조건이 전제되면
제가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단일 안 한다 그래도 야,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권해볼 수가 있죠. 권해볼 수 있다. 네. 안 되면 자꾸 내가 체중이 좀 더 나가니까 끌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그 그게 정도는 아주-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는 정치 집단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뭐 권력이 좋다 한들 그 원칙까지 허물어뜨리고 타협을 하고 단일화를 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예? 멀쩡한 대통령이 대주단을 계엄해갖고 나라를 이꼴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국민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YS 때 아들 문제 갖고 얼마나 그때 깔끔하게 사과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구속도 시켰죠. 구속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마음에 아들 구속시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정치를 하냐고. 저처럼 그냥 앉아서 자기 개인 사업에서 돈이나 벌고 살면 그런 일 안 치러도 됩니다. 왜 정치를 합니까?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냥 개인의 삶을 사세요. 공직에 나와서 국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이라면 그런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러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나는 김문수 후보는 젊어서부터 정치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기가 연세가 드셔도 있으리라고 아직은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된다면 또 이거 나가고 나면 개혁신당에서 나한테 또 뭐라 그럴 텐데 왜요? 아니 그 정도 되면 단일화 얘기할 수 있다고. 단일화 얘기. 단일화 얘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되지도 않을 단일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정당하고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합니까가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고 저는 나이도 들고 국힘에 있는 분들도 알고 또 김문수 후보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결기만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고 단일화 한다 그러면 단일화 해야죠. 거기까지 앉아서 이준석 후보가 그 정도까지 국힘에서 정리하고 단일화하자 그러는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단일화하지 않겠다.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안 된다. 해라.